안녕하세요. 산문선생 심국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다시 쌀쌀해지네요. 왔다 갔다 해요, 지 맘대로. 오늘 비도 오고. 다들 부탁하시죠? 오늘은 우럭낚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럭낚시가 먼바다에 사는 낚시가 있고요. 중내만권, 내만권에 사는 우럭낚시가 있는데, 먼바다 전동릴 쓰는 거 말고 오늘은 베이트릴, 라이트 지깅 때 쓰는 그런 낚싯대, 낚시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낚시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채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비 말하기 전에 오늘도 낼름 받아들이시면 분명 우럭낚시 가서 좋을 거예요. 채비는 저도 사서 쓰는데 사서 쓰는 걸 권장을 해요. 편대 채비가 파는 게 있고 그다음 2단 채비 파는 게 있어요. 근데 편대 채비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 선장님도 싫어하고 저도 별로 권장을 안 해요. 왜? 잘 걸려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도 잘 걸리니까 2단 채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좋아요. 이 낚싯대가 이렇게 있어요. 낚싯대가. 이거 낚싯대라 그래요. 낚싯대. 그 다음에 채비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원줄이라고 그러고 낚싯대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 원줄은 내만권에서 합사 3호, 4호, 5호 쓰시면 됩니다. 4호 써도 되고 3호 써도 되고 내만권이니까. 그 다음에 기둥줄 채비를 사야 되죠. 뭐를 사라 그랬어요? 편대 채비 말고 2단 채비 사시면 좋아요. 그걸 펼쳐놓으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핀도레 달려 있고 밑에도 핀도레가 달려 있어요. 핀도레는 원줄에 묶고 채비를 펼쳐보면 이렇게 여긴 도레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채비가 돼 있어요. 원줄에 묶고 밑에 핀도레 달려 있고 도레 달려 있고 도레에 바늘 가지바지 도레에 바늘 가지바늘. 근데 원줄이 합사 4호 3호 쓰니까 기둥줄은 몇 호여야 되겠죠? 10호 보통 파는 게 10호 12호 그래요. 10호 사서 쓰면 돼요. 12호도 상관없어요. 10호 기둥줄은 10호예요. 10호. 그러면 이 바늘 여기 가지바늘 요건 몇 호여야 될까요? 가지바늘도 묶어서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반 4호나 5호 쓰시면 좋죠.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바늘이 침선이나 어초에 걸렸을 때 뜯기면 바늘만 뜯기라고 기둥줄은 손상 안 가라고 그건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 핀도레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버린 봉돌 이렇게 있죠. 버린 봉돌 여기도 똑같이 4호나 5호 길이는 한 뼘에서 한 뼘 반 30cm 주란 얘기 30cm 30cm를 묶어서 여기 핀돌에 연결하는 거예요. 바로 기둥 버린 봉돌을 연결하지 말고 여 밑에 여기다가 30cm나 한 뼘 반, 한 뼘이나 이 정도에서 4호나 5호 묶어두시면 뭐가 좋냐면 우럭낚시는 맨바닥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초나 침선 막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늘도 걸리죠. 봉돌도 의외로 많이 걸려요. 어초가 하니까 그 어초에 봉돌이 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강제로 뜯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핀돌에 바로 버린 봉돌을 묶으면 채비가 전체적으로 손상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한 30cm, 한 뼘 반, 한 뼘이나 이렇게 4호나 5호 연결만 해주시면 나이론 줄을 훨씬 좋아요.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채비 세팅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농어 민어 때 좀 많이 쓰죠. 농어나 민어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고수분들은 많이 써요. 기둥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핀도레가 있죠. 핀도레에서 여기 바늘이 나오죠. 이 길이는 아까 기둥줄이 1m니까 이거는 처음에 시작은 50cm나 40cm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길이가 50cm, 40cm. 농어 민어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럭 낚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멈춤 고무 있잖아요. 멈춤 고무. 민물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멈춤 고무. 제가 이거 농어나 민어 할 땐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멈춤 고무를 여기 가운데나 여기나 처음에 가운데를 두고 시작을 하세요.
이걸 갖다 다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효과가 되게 좋아요. 조류가 빨리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류가 좀 덜 간다 할 때는 이 멈춘 고무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덜 걸려요. 확실하게 덜 걸려요. 조류를 얘가 타서 덜 걸려요. 어차피 여기는 오징어나 뭐 이런 미끼를 껴서 조류를 타지만, 그러니까 조류가 셀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조류가 약할 때, 덜 갈 때는 이 멈춘 고무를 넣고 하시는 분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멈춘 고무는 그냥 빠를 때도 넣고 늦을 때도 조류가 덜 갈 때도 넣고 그러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채비 세팅 제가 빨리 말을 해서 그런지 좀 빨리 끝났죠.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면 우럭낚시는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비 세팅이 끝났네요. 채비 세팅이 끝났으면 바늘 얘기 안 했구나. 바늘은 묶어서 파는 거 있어요. 아까 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20호에서 24호, 보통 22호나 24호 쓰시면 돼요. 먼 바다에서는 24호 쓰는데 내만 거는 22호 써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다음 미끼 좀 중요해요. 뭐 쭈꾸미, 뭐 꼴뚜기,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우렁닭에서 제일 좋은 거는 오징어살이에요. 오징어살이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어떻게 염색하는 방법도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빨간색하고 흰색 가져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는 빨간색을 출처점에서 팔아요. 흰살 오징어색하고 빨간색은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단 챕이잖아요. 2단 챕이면 위에는 흰살을 썼으면 밑에는 빨간색을 쓰고, 낚시를 하다가 빨간색을 위에 걸 자꾸 먹거나 밑에 걸 먹으면 전부 다 빨간색, 흰살을 먹었으면 흰색으로 교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낚시 하면 조금 더 조과가 좋을 수 있고 재밌죠? 생각하면서 낚시를 하니까 그렇게 미끼도 사용하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돌은 선장님이 뭐 40호 쓰라는 데도 있고 50호 쓰라는 데도 있고 날마다 달라요. 40이나 50을 준비해 가서 가면 이것도 선사에서 아마 팔 겁니다. 그날 선장님이 쓰는 호수를 쓰는 게 다른 사람하고 걸림이 덜해서 좋을 거예요. 그럼 바로 채비 세팅은 끝났어요. 이거면 그냥 끝이잖아요. 별거 아니죠?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하고 릴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릴은 드랙력이 그냥 5kg, 6kg 정도 되는 거 집에 있는 거 있으면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크레만 거를 주로 뭐 사용하고 있는데, 크레만 거는 드랙력이 9kg 이상이니까 뭐 가져가면 되겠죠. 없으면 뭐 크레만 거 사셔도 좋아요. 크레만 거 좋더라고요. 다른 거 하기도 굉장히 좋고. 다만 원줄을 3호나 4호 합사 감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휘는 거, 그죠? 이거하고 이렇게 덜리는 거. 이건 딱딱하게 덜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럭낚시에 좋을까요? 딱딱한 거죠. 딱딱한 거. 이거는 참돔대예요. 제가 이 쓰는 낚싯대는 뭐 아피스 오스카 시리즈인데, 하나는 참돔대, 하나는 뭐 우럭 광어 다운샷 할 수 있는 낚싯대인데, 이 두 가지를 왜 보여드렸냐? 챔질할 때, 그러니까 이 딱딱한 데가 좋은데, 이런 연질대를 쓰면, 연질대라고 표현할게요. 연질대를 쓰면, 많이 휘는 낚싯대를 쓰면 우럭이 딱 먹었어요. 챔질 한번 딱 했어요. 바로 우럭은 다른 낚시보다 챔질을 참돔보다 좀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챔질하면 낚싯대만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챔질하면 이렇게. 근데 이건 우럭이 퍽하 가져갔어요. 챔질하면 어떻게 돼요? 낚싯대가 허리가 받쳐주죠. 허리가. 예. 우럭은 깨끗한 바닥에서 안 살아요. 물 중간에서도 살지만 바닥에 락피시니까 이 막이 뭐 침선 있고 뭐 어초 있고 막 이런 데 산단 말이에요. 한 박자 늦으면 이 우럭이 차고 들어가거나 봉돌이 걸리거나 바늘이 어초에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딱딱한 낚싯대를 씁니다.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참돔 낚시를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낚싯대를 쓰죠. 드랙을 좀 많이 열어놓죠. 쭉 하고 풀릴 정도로.
우럭 낚시는 딱딱한 데 쓰죠. 그럼 드랙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참돔보다 더 감아야 되겠죠. 힘껏 힘을 줘서 풀릴 정도로 감아줘야 돼요. 우럭은. 낚싯대가 딱딱하면 드랙을 좀 더 많이 잠그고요. 낚싯대가 부드러우면 드랙을 딱딱한 것보다 좀 더 열어놓죠. 이거 이해하시면 굉장히 낚시하실 때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럭 낚싯대는 미든 라이트 때가 좋고, 저는 아피스 오스카스 시리즈 라이트 직인데 사용하고, 만약에 낚싯대가 없으면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낚싯대가 있다, 길이는 2m 안쪽, 2m 전후하는 게 좋아요. 선상에서 쓰니까. 액션은 이렇게 좀 딱딱한 액션, 이런 거 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딱딱한 데 있어도 그건 우럭 낚시 쓰셔도 돼요. 집에 있으면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낚싯대 설명 다 했고, 왜 딱딱한지 설명했고, 다 했네요. 채비 세팅 이제 끝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듣고 준비해서 가시면 보다 뿌듯하죠. 또 낚시할 때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 낚시하는 방법 바로 얘기할게요. 우럭 낚시하는 방법 쉽습니다. 우럭 낚시하는 방법이, 선장님이 그럴 거예요. 삐하고 내렸어요. 한 바퀴 감어, 두 바퀴 감어, 그죠? 그럼 감고 가요. 감고 쭉 가는데, 파도가 많이 치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너울이 세거나 그럴 때는 액션을 줄 필요 없어요. 왜? 배가 흔들리니까. 배가 흔들려서 액션을 따로 줄 필요 없어. 지가 자동으로 주니까. 배가 흔들리는데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배가 이제 물살도 좋고 막 안정적이야. 파도도 없고. 그럴 때는 액션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면 쉽게 고패질 막 들었다 놨다 이거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는 살짝 들었다 놨다. 뭐 몸만 해도 돼. 이 정도로만. 정말 살짝. 그럼 밑에는 전달이 돼서 오징어살이 너울너울 움직이면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액션을 주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도 얘기를 할게요. 낚시를 하다가 내 쪽만, 그쪽 부위만 입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선장님은 보통 어초가 크면 상관이 없지만, 어초가 작은 데는 골고루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뭐 선장님도 장사를 하겠죠. 어쩔 때는 선두를, 어떨 때는 선미를, 어떨 때는 중간을 집어넣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막 선두 쪽에서 잘 나온다. 공교롭게. 그러면 한번 봐요. 그 옆에 자리가 있나. 사무장님한테 물어봐요. 나 절로 가도 되냐고. 된다 그러면 빨리 잽싸게 옮겨요. 그리고 안 옮겨도 돼. 안 옮기면 선장님이 알아서 골고루 집어넣어 줘요. 근데 그 자리가 욕심나면 한번 물어봐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베이트릴마다 점대가 있죠. 4점대가 있고 5점대가 있고 6점대, 7점대가 있어요. 7점대는 뭐예요? 핸들을 한 바퀴 가봤을 때 안에 스프를 7바퀴 돌고, 4점대는 한 바퀴 가봤을 때 4바퀴 도는 거잖아요. 더블은 아니지만 거의 더블 차이 나죠. 선장님이 어떤 분은 1m 올리세요, 어떤 분은 2m 올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바닥 짚고 1m, 바닥 짚고 2m. 이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2바퀴 감으세요, 3바퀴 감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릴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3바퀴 감으라 해서 3바퀴 감고 가는데 입질을 계속 못 받아.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릴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4점대야, 뭐 7점대야. 그럼 보통 선장님은 중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7점대 3바퀴 하고요, 4점대 3바퀴 하고요, 거의 더블 차이 나죠. 7점대는 더 높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선장님 눈치 살짝 보고 지랄하니까 3바퀴 가는데 2바퀴만 한번 감아봐요. 걸릴 생각하고. 가끔은 그런 도전도 필요해요. 선장님 말 가끔은 안 들어, 그런 건 안 들어도 돼. 그럼 입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초나 침선 이런 무대기가 있잖아. 무대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무대기에서 많이 뜨면, 미끼가 많이 뜨면, 바늘이 많이 뜨면 못 먹으니까 덜 띄우려고 3바퀴 감으라는데, 자기 릴이 7점대야. 뭐 쭈꾸미는 빨리 오야 되니까 7점대 쓰던 걸 그대로 가져갔어. 그러면 반 바퀴를 덜 감아도 돼. 3바퀴면 2바퀴만 감고 한번
해보세요. 걸릴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입질이 투둑하고 퍽 가져가면 그건 좋죠. 예신이 왔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퍽하고 가져가거나 낚싯대가 쑥 하고 들어가요. 무게가 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우럭일 수도 있고 바닥 걸림일 수도 있어요. 어초 걸림일 수도 있어. 그래도 똑같이 낚싯대는 세게 들고 릴링을 시작해요. 근데 바닥이면 그게 바닥이어도 빨리 뜯어내야 되니까 이게 낚싯대가 쑥 하고 먹고 들어가는데 우럭인지 바닥인지 몰랐는데 모를 때도 무조건 챔질하고 감는 거예요. 바닥인지 모르고 쭉 끌고 들어가면 내 채비만 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옆 사람까지 싹 다 끌고 들어가거든. 싹 다 걸려요. 그러니까 채비가 걸린지 우럭인지 모를 때는 들고 감고 바닥에 걸렸으면 빨리 뜯어내는 게 좋아요. 우럭이면 릴링을 해야죠. 릴링 어떻게 빠르게 해야죠? 모든 어종은 릴링은 천천히 해주는 게 좋아요. 딱 쿠킹 되고 챔질했어. 쿠킹 됐어. 릴링은 천천히 1초에 한 바퀴씩 쭉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낚시 방법 다예요. 쉽죠? 그러니까 우럭은 아까 그 세팅하고 요거 좀 이해하고 밑에 버린 봉돌 그거 좀 해주시면 뜯기는 것도 버린 봉돌만 딱 날아가고 채비 손질 없을 것이고 우럭 낚시 가서 오늘 제 얘기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선장님 말을 다 안 듣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듣는 거, 3분의 2만 듣는 거죠. 예, 3분 선생 신궁준이었고요. 우럭 낚시 요즘 조항 좋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